안녕하세요. 조용호입니다. 첫 번째 냈는 리뷰는 수업 기술의 정답 운동학 트레이닝 변경으로 충돌 방지하기 하는 논문입니다. 그 연구는 세 가지 트럭 기술에 대한 증가폭 운동학과 외부 힘을 경량화하여 경제적인 부상 영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기적인 트럭을 수행하는 11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가자들의 반복적인 루틴 상관 개수가 관찰되었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리버스 그립은 견갑골에 내외회전이 심하고 와이드 그립은 전후인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견대와 충돌 요인이 증가했음을 시사합니다. 소개고요. 이거는 방법으로 프론트 그립과 와이드 그립과 리버스 그립을 합부해서 설정하였습니다. 이거는 9개의 카메라와 과학 동작 추적을 활용한 운동학적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한 손에 가해지는 힘으로 데이터를 정교화했습니다. 이건 한 손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메달리스트 0에서 제일 끝에 올라갔을 때 100으로 정주행을 했습니다. 트럭 3개씩 5세트가 수행되었습니다. 각 기술을 5회 반복하였고 세트 시간은 30초의 휴식 시간을 주었습니다. 참가자의 반복성은 자주 생각 개수, CMC와 표본 편차를 표시됩니다. CMC는 타형 유사성의 척도이며 보행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양방향 반대 측정 아누바를 통해 트럭 기술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테스트했습니다. 트럭 기술과 동작 기술의 첨가된 내용을 정의하고 관절 회전의 정색 변수를 정의했습니다. 결과입니다. CNC와 PS의 발수 0.4 이하는 낮은 신뢰도, 0.75 이상은 높은 신뢰도, 5.4에서 5.75는 보통 또는 좋은 신뢰도를 나타냅니다. 참가자 간의 신뢰도는 우수하여 0.77 미만의 평균 CNC는 없었습니다. 리버스 그립의 후방 방사와 와이드 그립의 점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리버스 그립의 후방 방사와 와이드 그립의 점유는 상관 관계가 낮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의 가장 큰 차이는 견갑기의 전인 후인 작도가 프론트는 22도, 와이드는 10도, 리버스는 17도입니다. GH의 내외회전 및 거상은 세 가지 트럭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리버스 트럭은 매우 극단적인 외회전 위치에서 시작하여 GH 내회전, 외회전 범위는 훨씬 커집니다. 상골에 비해 과도한 견갑들의 전인이 전동화 공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 트럭에서는 상황 개상은 비슷하고 견갑의 전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리버스 그립, 프론트 그립, 리버스 그립, 와이드 그립이고요. 이거는 동작을 PO에는 플레임 오브 엘리베이션이라고 동작을 나타내고 엘리베이션과 인터로테이션, 후방공사, 전인, 미디어 로테이션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HT의 차를 나타내고요. 이거는 정갑의 전인과 이런 데를 나타내고 후시는 와이드 그립이 낮다고 전인에서 나타났고요. 음, 그러면 휴머러에서는 와이드 그립이 제일 위에서 낮게 나타났고, 이게 이제 제일 아래서 제일 위에서. 그리고 인터로테이션도 와이드 그립을 낮게 나타났고, 이게
리버스 그립이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리버스 그립은 와이드 그립과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크게 엘리베이션은 동작을 제가 상상해 봤더니 약간 알 것 같기도 한데 좀 이 그래프만 보면 한 번에 알아보기 좀 어려운 그래프라고 해집니다. 손 위치에 따라 GH 관절의 성생은 달라집니다. 리버스 프롭 중앙 42도, 프론트 프롭이 이보다 적은 28도, 많은 변화는 회전근개에 더 많은 안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리버스 프롭은 더 많은 관절 상승이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는 작은 표본 크기와 편의상의 표본으로 다른 집단에 대한 추정은 제한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프롭에서는 상완골이 견갑면에 비해 극단적으로 벗어나는 높은 팔의 대상이 와이드 와이드 프롭은 90도의 여전과 45도의 여전 시 전인과 후인의 감소가 부상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와이드 프롭과 리버스 프롭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논문입니다. 표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거 신뢰도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그래서 제가 웨이트에 대한 걸 찾아보다가 두 번째는 뭔가 테스트에 대한 논문들이 좀 나와서 손해등 무게 유무에 따른 뭔가 보조 테스트의 효과자 간 신뢰성이라는 논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추가 무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싱가포르 보조 테스트 MSAT의 평가자 간 신뢰성을 검토합니다. 다양한 업계 경력을 가진 110명의 업계 환자를 모집하여 2명의 검사관을 계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싱가포르 운동 임상증은 주로 임상 관찰을 통해 평가되기 때문에 적절한 임상 검사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후방 검사와 상향 회전을 포함한 SAT, MSAT는 견갑골 평가의 관련성을 놓습니다. 상승 중 증상이 감소하면 양성입니다. SD의 대부분의 검사는 증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요. 여전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증상 변화의 테스트의 신뢰성은 특히 중요합니다. 첨가점은 18세 이상으로 통증 수치 등등에서 2 이상 어깨를 90도 이상 오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였습니다. 어깨 수술 초과나 추가 중량을 지탱할 수 없는 경우도 제외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과 정형외과 의사는 최소한 3년 동안 매일 MSAT를 사용했고 이 두 분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자는 중량 추가 없이 MSAT를 실시했고 나중에 중량을 추가하는 28kg 이하는 1.5kg 그리고 68.1kg 이상은 2.5kg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MSAT를 중량을 돌리고 실시했습니다. 사전 샘플 크기 계산, 한 가지의 수선 통계 비중은 오스트리아의 R 버전 3.0.1을 하였습니다. SAT에 대한 K값과 무게를 이용한 K값은 상당한 보호성을 보였습니다. 평가자의 성별과 유세한 팔쪽, 그리고 받침 팔쪽, 그리고 병명에 대한 기능수를 나타냈습니다. 음, 그다음에 그때는 웨이트를 사용한 방법을 나타내려고
평가자 1과 평가자 2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걸 나타내는 거고요. 뒤에는 이제 사용하지 않은 평가자 2와 평가자 1에 대한 동의가 되는 신뢰도가 있는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은 중량을 사용한 평가자 간 SAT의 신뢰도를 조사한 최초의 연구입니다. K값이 0.63과 0.68은 상당한 신뢰성을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PAPBH의 화학 값도 0.78, 0.76으로 MSLT와 중량이 있는 MSLT로도 임상 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K값이 높다고 또 이렇게 이 수치도 높다고 신뢰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중량은 이전 연구에 따라 결정했는데 다른 중량을 사용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어깨 경로에 따른 중량 선택은 불분명합니다. 정답 위치가 어깨 통증을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추가 중량이 필요하지 않지만 공부와 상승 중 통증이 제한되지 않는 미묘한 어깨 통증 식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미묘한 견갑도 이상이 또는 SAT로 음성이더라도 주말에 추가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가자의 경험이 중요하고 이번 평가자의 경험은 많지만 조심스럽게 일반화돼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휴식이 불가했던 점, 어깨 개상 능력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연구는 어려웠던 점이 한계입니다. 중량이 있거나 없는 MSAT는 신뢰할 만하다고 간주됩니다. 한국 연구에서는 중량 없는 MSAT 중에 증상이 재현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 분석도 전려성을 파악하기 위한 중량 사용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량을 들든 안 들든 MSAT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